안녕하세요. 가꾸레 성훈입니다. 자, 하루에 1시간 동안 꾸준히 지금 사양수를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열어봐야죠. 내가 주는 사양수가 적절한지, 자네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는 체 할 수는 있지만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 자, 이제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넣어주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밥통을 봐야 됩니다. 밥통 안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만. 아유, 밥통 안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놔갖고. 아, 안 보이네. 일단은 외관상 보이는 쪽에는 밥이 없습니다. 외관상 보이는 쪽에는 밥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자, 외측 바깥쪽은 이렇고 내측 안쪽은 이렇습니다. 6번장 6번장 외측인데 아직도 하단에 안 채워졌어요. 여기도 전부 지금 안 채워졌고요. 그러면 밥이 넘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6번장 내측 어느 정도 채워지긴 했고 화분도 있고, 근데 하단은 안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밥이 남아 들어가면 여기 덧집에도 채우게 돼 있는데 덧집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다?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자, 5번장 내측입니다. 5번장 외측인데
바깥쪽인데 지금 아직 집을 다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어 올렸고 꿀은 쟁여져 있는데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6번 짝 내측 안쪽인데 산란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에 산란이 들어와 있다. 이게 꿀도 보이고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이쯤치 되는 것 같은데. 여기면 여기 좀 진데. 자, 알이 보이죠? 또 어디 갔니? 자, 알이 보이죠? 하얗게 조그마한 것들이 알입니다. 자, 그 얘기는 현재 5번 장 내측 안쪽에 밥을 쟁이지 않은 곳에 산란을 했다. 자, 이거는 새소비입니다. 소초를 소비로 전환한 상태죠. 전환한 상태인데 지금 산란을 했어요. 원래 얘네들은 양봉의 특이한 점이 새소비에는 산란을 잘 안 합니다. (4번) 바깥쪽인데 이렇게 꿀은 들어와 있고 중앙에는 산란하고 애벌레입니다. 4번 내측 안쪽입니다. 안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꿀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봉판 그리고 애벌레가 좀 있다. (3번) 봉판 화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꿀장입니다. 4번 안쪽 내측에도 봉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꿀장이에요. 자, 근데 밀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번 장 외측 바깥쪽입니다. 전체가 봉충이죠. 봉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꿀입니다. 자, 밀봉 시작했죠. 2번 장 내측 안쪽입니다. 전체가 봉충이고 알은 없습니다. 지금 어린 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눈에 확연하게 태가 날 정도로 이렇게 태어나 있습니다. 자, 어린 벌들이 태어나면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좋죠. 왜냐면 내 벌의 진드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어린 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짐작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장 내측 안쪽입니다. 여왕은 여기 와 있어요. 자, 1번 장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배가 줄었습니다.
봉파는 이때 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린 티를 막 벗어나는 놈들이 있고, 이 1번 장 안쪽이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산란 시작은 1번 장 안쪽과 2번 장 안쪽에서 한다 그랬죠. 제일 먼저 하는 산란이. 자, 여기도 봉판을 제외한 나머지는 밥입니다. 여기 이제 막 지금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벌들이 진드기를 등에 업고 있지는 않아요. 상태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왕을 1번 장 내측에서 봤습니다. 안쪽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내측입니다. 1번과 2번 사이를 내측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외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1번과 2번 장 사이에서 최초 산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1번과 2번 장 지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밀어 제껴 버리면 잘못하면 여왕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번 장을 살포시 붙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왕이 죽거든요. 그냥 쭉 밀어 제끼면 벌과 벌 사이에 찡겨서도 산란을 못한다. 지금 많은 양의 벌을 키워내지를 못하고 있죠. 얘네들이 많은 양의 벌을 키워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분떡은 결과적으로는 소방에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소방에 저장한 걸 가지고 마지막 월동벌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내년 봄벌 때 얘네들은 이걸 사용합니다. 자, 여왕은 1번과 2번 장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5번 장에는 산란을 아예 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한쪽에 약간의 산란은 있는데 이게 퍼넘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왕은 1번과 2번 사이 또는 1번과 3번 사이 요 안에서 이제 산란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산란이 진짜 말 그대로 손바닥만큼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밥이 충분하다면 지금 6번 장에 완전히 밥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완전히 밥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사양수를 넣어줬는데 그 양이 얘네들이 먹고 지금 또 쟁이기 위해서 이렇게 밀랍을 위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밥을 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먹고 살 만큼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약간의 남은 밥들을 지금 계속해서 1, 2, 3번 장에 쟁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차야만 바깥으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벌려놓은 새끼.
밀랍을 붙여서 이제 막 여기서부터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제 겨울밥을 저장하고 지네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주고 있는 밥 양이 크게 남아돌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네들 충분히 먹고도 조금씩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지막 벌통 장수 농약 농법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의 밥량은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저 위에 밥통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까지 쫙 빨려 들어오게끔 해주면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마무리까지 가능할 것이다. 추가로 많은 양을 넣어주지 않아도 마무리까지 가능할 것이다. 자, 장수동양농법의 박살난 마지막 여왕,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도 보겠습니다. 제 봉장에서는 마지막 벌통이 강한 군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왕이 가장 약한 군세죠. 그러니까 얘네들 둘만 보고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 밥 먹는 양이 빠르죠. 마지막 벌통보다 마지막 여왕이 밥 먹는 양이 빠릅니다. 밥이 거의 이제 다 비닐이 있는 데까지 다 파먹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여왕의 소비도 6장입니다. 강제적으로 넣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 벌 양이 좀 줄어도 적어도 벌은 겨울을 잘 납니다. 그러나 밥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자, 6번 장 외측 바깥쪽입니다. 얘네들 아직도 쳐 올리고 있어요. 야, 여기는 이제 밀봉 들어가죠. 요 상태에서 밀봉을 들어간다. 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내측입니다. 6번 장의 내측 안측도 밥을 지금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밀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밥이 이와 같이 쳐 올려서 밥을 밀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측 보면 쳐 올리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밀봉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또 밥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밀어 올리고, 여기는 밀봉을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다시 밀어 올리고. 자, 5번 장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산란은 없습니다. 산란은 없고, 5번 장 바깥쪽 외측인데 지금 밀어 올리고 있어요. 소비를 밀어 올리고 있다. 밥을 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 장 내측 안쪽입니다. 안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를 쳐 올리고 있어요. 쳐 올리고 있다. 집을 짓고 있다.
그 꿀을 저장하기 위해서 공간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장 바깥쪽 외측입니다. 전부 다 꿀로 쟁여져 있고 중앙에 봉판만 조금 있습니다. 4번 장 내측 안쪽입니다. 자, 애벌레가 존재를 합니다. 애벌레가 존재를 하고 봉판이 있고 알이 있습니다. 계속 산란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얘네들은 3번 장에 산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번 장에 3번 장 내측 여왕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산란 방을 찾고 있고, 자, 거의 꿀로 덮여 있는데 일부가 비어 있어요. 일부가 산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3번 장 내측 안쪽입니다. 자, 여기도 산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들은 3번 장과 4번 장에 산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밥은 5번 장과 6번 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2번 장 외측 바깥쪽입니다. 자, 애벌레가 약간 있고 봉충입니다. 그리고 밥을 밀봉 들어가고 있고 거의 하단까지 꿀은 채워가고 있습니다. 2번 장 내측 안쪽입니다. 여기도 애벌레 봉충이 전부입니다. 산란은 없고 밥은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 번 장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1번 장 안쪽은 밀봉이 거의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1번 장 바깥쪽입니다. 자, 완전하게 다 밀봉이 됐습니다. 상단에 살짝 남았죠. 사양수통에는 아주 미량의 사양수가 남아 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약 1cm에서 2cm 사이의 사양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놈들도 지금 밥통이 있는 부분부터 밀랍을 밀어 올리고 있죠. 개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동을 들어가서 지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한 시각입니다. 밥통이 있는 부분이 불안한 시각이죠. 자, 왜 그렇죠? 보시면 철벽이 되어 있어요. 철벽. 저쪽으로 관통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관통하는 곳은 이 사이에 하나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고 나머지는 벽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통하는 곳이 있고 또 벽이고 여기 관통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밥통을 기준으로 이걸 벽을 쌓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 춥다는 얘기예요. 밥통 있는 쪽이. 그래서 지네들이 새끼를 키우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춥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오는 냉기, 모든 열기나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철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벽을 쌓고 있는 거지, 이거는 벽을 쌓고 있는 거지 꿀을 저장하려고 소방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벽입니다. 그러면 이쪽 바깥쪽에 냉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밥이 바깥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드나들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벽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자, 화분떡을 먹고 그 공간에 또 이렇게 밀랍을 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밥이 지네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돼요. 밥은 충분히 들어오고 그 공간은 확보하고. 자, 마지막 벌통과 마지막 요항에 밥 쟁이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현재 약 1시간 정도의 사양수를 열어주는 시간이 아내들한테 좋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선이라고 하죠. 저 사양통에서 내려온 걸 주선이라고 합니다. 주선이라고 하고 여기 벌통을 쭉 앞질러 가는 걸 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선의 사양수만 1시간 동안 밀어 넣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주선의 사양수가 흘러 내려오게끔 여기 밸브를 끊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32mm 주선에 있는 사양수가 저 위에서 밸브를 잠가서, 사양수 통해서 밸브를 잠가서 그 밸브를 타고 쭉 내려오는, 위에 사양수 밸브를 잠가 버리죠. 그러면 옆에 보면 공기구멍이 있어요. 공기구멍을 타고 나머지 사양수가 계속 밀어 제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선의 밸브를 잠그지 않는다. 자, 사양수는 제가 1시간 전, 이미 2시간 전에 열을 가해 놨습니다. 자, 기포가 지나가는 게 보이죠? 따뜻한 사양수기 때문에 아주 잘 흘러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사양수를 1시간 동안 공급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얇은 거는 사양수를 밀어 올리는 호스입니다. 그리고 굵은 거 32mm는 사양수가 내려오는 호스예요. 그러면 이 32mm에 차 있는 사양수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32mm의 사양수가 이 호스 안에 남아 있는 것도 한 말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한 말 이상이 될지 한 말이 좀 모자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라인에 들어있는 사양수까지 다 밀어서 먹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주선에 있는 사양수는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저 지선이 연결되는 저 부분에서 딱 잘라버렸죠. 1시간 동안 밥을 주고 나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잘랐는데 얘네들 밥 상태로 봐서는 현재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양수가 적절히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10월 8일. 자, 10월 8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양수를 조금 늘려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늘려주는 걸 이 사양기 호수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늘려주겠다는 거죠. 1시간 동안 사용하고 요 안에 있는 사양수 갖고 늘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 밸브를 잠가버리면, 이 밸브를 잠가버리면 여기 사양통에 들어있는 사양수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잠가버리면 진공이 돼버리죠. 진공이 되면 사양수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선을 쭉 따라오다 보면 밸브에 공기구멍이 있어요. 자, 이 공기구멍을 본 사양수통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넘치면 사양수통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근데 이게 결국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주선에 있는 사양수가 벌통으로 전부 들어가게끔 유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약 한 말 정도의 사양수를 더 시간을 주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주선이 있습니다. 이 주선에 있는 사양수를 최대한 좀 더 밀어 넣어 주겠다. 자, 지금부터는 따뜻한 사양수가 이제 막 밀려 들어갑니다. 이 사양수는 약 1시간을 밀어 넣을 겁니다. 1시간을 꾸준히 밀어 넣을 겁니다. 자, 얘네들이 밥쟁이는 소비가 다릅니다. 그렇죠? 밥쟁이는 공간이 달라요. 산란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마지막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거는 마지막 벌통입니다. 마지막 벌통에 사양수를 쟁이는 곳이 다르고, 마지막 여왕이 사양수를 쟁이는 곳이 다릅니다. 자, 마지막 여왕은 쉽게 말하면 공기구멍,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입구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벌통은 왼쪽도 공기구멍, 뒤쪽도 공기구멍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양수 쟁이는 곳이 둘이 다른 겁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 새끼들 산란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사양수를 조금 더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내일까지 쉽니다. 오늘 내일까지 쉬고 내일 10일부터는 제가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10일부터는 일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야네들 사양수량을 대폭 늘릴 겁니다. 10일부터는, 왜냐면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4일까지 사양수를 최대한 끝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를 밀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간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10일부터 야네들한테 풀사양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지선에 있는 사양수를 1시간 동안 꾸준히 밀어 넣어줬지만, 오늘부터는 지선에 있는 사양수 외에 주선에 남아있는 사양수까지 쫙 빨려 내려와서 야네들이 먹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10월 10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풀사양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는 여왕이 배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산란을 하지만 거의 배를 다 줄여가고 있다. 그 얘기는 곧 있으면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산란이 멈추거나 또는 산란을 멈추게 하고 싶거나,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산란을 받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풀사양을 들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벌이 약한 벌은 계속해서 산란을 가지만 강한 군대는 산란을 가지 않습니다. 줄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곧 끝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양수를 풀러줘서 벌을 더 이상 산란이 못 가게끔 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사양을 10월 14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럼 10월 14일이 끝나면 얘네들은 활동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말벌 포획기에 사양수를 꾸준히 열어줘서 얘네들이 먼 장거리는 못 뛰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장수 농약 농법은 10월 달이 넘어서도 살충제에 설탕을 섞어서 뿌리는 놈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장수 농약 농법을 안 쓰는 자가 100%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새끼는 분명히 장수 농약 농법을 쓸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사과나무에 기어다니는 그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충제와 설탕을 섞어서 10월 달까지 뿌리는 새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방어를 하셔야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기 주변에 장수 농약 농법이 생겨서 벌이 죽어간다? 그러면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벌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진드기나 말벌로는 내 벌을 전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 농약 농법은 내 벌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드기도 잡을 수 있고 말벌도 잡아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장수 농약 농법, 고독성, 무대포, 무분별, 불법 농약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